안녕하세요. 사연TV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1990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에서 발생한 실화입니다. 올림픽 체조팀 닥터가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500명 이상을 성추행했습니다. 대부분 미성년자였습니다. 어린 소녀들이었습니다. 부모들이 옆에 있는데도 했습니다. 치료라고 속였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전 미국이 분노했습니다. 2018년 재판에서 징역 175년을 받았습니다. 극도로 충격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인 시청자 대상 콘텐츠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등장인물의 이름을 한국식으로 각색했습니다. 1963년 박민우가 태어났습니다. 미국 미시간주였습니다.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운동을 좋아했습니다. 체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수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의학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스포츠 의학이었습니다. 운동선수들을 치료하는 의사였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의대에 들어갔습니다. 정형외과를 전공했습니다. 스포츠 의학을 공부했습니다. 1993년 의사가 됐습니다. 30세였습니다. 미시간 주립대학교 의사가 됐습니다. 스포츠 의학과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체조협회 팀 닥터가 됐습니다. 국가대표팀 의사였습니다. 올림픽 선수들을 치료했습니다. 엄청난 명예였습니다. 신뢰받는 자리였습니다. 민우는 유명해졌습니다. 최고의 스포츠 의사로 알려졌습니다. 선수들이 찾았습니다. 부모들이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는 달랐습니다. 민우는 어린 선수들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은 199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어린 체조 선수가 치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허리 통증이었습니다. 민우가 진료실로 데려갔습니다. 침대에 눕혔습니다. 특별한 치료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골반 근육을 풀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추행했습니다. 소녀는 이상했습니다.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하는 치료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우는 이것이 먹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계속했습니다. 2번째, 3번째, 10번째. 계속 반복했습니다. 피해자가 늘어났습니다. 민우의 방법은 교묘했습니다. 골반저 치료라고 불렀습니다. 전문 의학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부모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었습니다. 부모들을 진료실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옆에 있게 했습니다. 부모가 보는 앞에서 했습니다. 당당하게 했습니다. 치료인 것처럼 했습니다. 부모들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를 믿었습니다. 올림픽 팀 닥터를 믿었습니다. 소녀들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부모가 옆에 있는데도 의사가 하는 일이니까 괜찮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부는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불편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민우는 유명했습니다. 최고의 의사였습니다. 올림픽 선수들을 치료했습니다. 자신의 느낌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이었습니다. 민우는 미국 체조 국가대표팀과 함께 갔습니다. 올림픽 팀 닥터였습니다. 금메달을 딴 선수들을 치료했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뒤에서는 계속 학대했습니다. 올림픽 선수촌에서도 했습니다. 대회 기간에도 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 2004년 아테네 올림픽, 2008년 베이징 올림픽, 2012년 런던 올림픽, 2016년 리우 올림픽. 민우는 5번의 올림픽에 모두 참가했습니다. 20년 넘게 국가대표팀 의사였습니다. 그 사이 피해자가 늘어났습니다. 수십 명이 수백 명이 됐습니다. 민우는 미시간 주립대학교에서도 일했습니다. 일반 환자들도 봤습니다. 체조 선수가 아닌 어린 소녀들도 왔습니다. 운동 부상으로 왔습니다. 민우는 그들도 학대했습니다. 개인 클리닉도 열었습니다. 집 지하실에서 치료를 했습니다. 거기서도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30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피해자는 500명이 넘었습니다. 확인된 숫자만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더 많을 것입니다. 가장 어린 피해자는 6세였습니다. 초등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도 있었습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도 있었습니다. 시몬 바일스, 세계 최고의 체조 선수. 그녀도 피해자였습니다. 맥켄지 마로니,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그녀도 피해자였습니다. 알리 레이즈먼,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그녀도 피해자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었습니다. 그들도 당했습니다. 왜 아무도 막지 못했을까요? 신고가 있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 한 선수가 코치에게 말했습니다. 민우가 이상한 치료를 한다고. 코치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1997년, 한 체조 선수가 부모에게 말했습니다. 부모가 미시간 주립대학교에 신고했습니다. 대학이 조사했습니다. 민우를 불렀습니다. 물어봤습니다. 민우는 설명했습니다. 정식 의학 치료라고 했습니다. 골반저 치료라고 했습니다. 전문 용어를 늘어놓았습니다. 대학은 믿었습니다. 조사를 종료했습니다. 2000년, 또 다른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대학이 또 조사했습니다. 민우가 또 설명했습니다. 또 믿었습니다. 2014년, 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미시간 주립대학교 경찰이 조사했습니다. 민우를 신문했습니다. 민우는 침착했습니다. 전문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의학 논문을 보여줬습니다. 경찰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의학 지식이 없었습니다.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계속했습니다. 2015년, 한 피해자가 다시 신고했습니다. 이번엔 다른 경찰서였습니다. 지역 경찰이 아니라 미시간주 경찰이었습니다. 제대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8월,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인디애나폴리스 스타 신문이었습니다. 탐사 보도였습니다. 미국 체조협회의 성추행 문제를 다뤘습니다. 민우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기사가 나가자 피해자들이 나왔습니다. 1명, 2명, 10명. 계속 늘어났습니다. 모두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우가 치료라며 성추행했다고. FBI가 움직였습니다.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민우의 컴퓨터를 압수했습니다. 아동 음란물이 발견됐습니다. 37,000개가 넘었습니다. 증거가 확보됐습니다. 2016년 12월, 민우가 체포됐습니다. 아동 음란물 소지 혐의였습니다. 우선 이것으로 잡았습니다. 성추행 혐의는 계속 조사 중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진술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2017년, 피해자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올림픽 선수들이 용기를 냈습니다. 맥켄지 마로니가 먼저 나왔습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였습니다.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해시태그에 미티오라고 썼습니다. 자신도 민우의 피해자라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가 충격받았습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피해자였습니다. 알리 레이즈먼도 나왔습니다. 2012년, 2016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였습니다. 인터뷰를 했습니다. 민우에게 당한 일을 말했습니다. 15세 때부터였다고 했습니다. 시몬 바일스도 나왔습니다. 세계 최고의 체조 선수였습니다.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자신도 민우의 피해자라고 했습니다. 3명 모두 세계적인 스타였습니다. 그들의 용기가 다른 피해자들에게 힘을 줬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일반인 피해자들도 나왔습니다. 체조 선수가 아닌 사람들도 나왔습니다. 어릴 때 민우에게 치료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같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100명, 200명, 300명. 검찰이 기소했습니다. 여러 개의 혐의였습니다. 성추행, 성폭행, 아동 음란물 소지. 재판이 여러 개 열렸습니다. 첫 번째 재판은 아동 음란물 소지였습니다. 2017년 7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징역 6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60년이었습니다. 이미 평생 감옥이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2018년 1월 두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미시간주 잉햄 카운티 법원이었습니다. 성추행 혐의 7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재판은 달랐습니다. 판사 로즈마리 아킬리나가 결정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진술을 듣겠다고 했습니다. 법적으로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판사가 허락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법정에 섰습니다. 한 명씩 증언대에 올라갔습니다. 민우를 똑바로 봤습니다. 자신이 당한 일을 말했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가 말했습니다. 15세 때 허리 부상으로 민우를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민우가 특별한 치료를 했다고 했습니다. 부모가 옆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트라우마를 안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탓했다고 했습니다. 이제야 말할 수 있게 됐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가 말했습니다. 12세 때였다고 했습니다. 체조 선수였다고 했습니다. 민우를 신뢰했다고 했습니다. 올림픽 팀 닥터였으니까요. 배신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평생 영향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됐습니다. 156명이 증언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됐습니다. 법정은 매일 가득 찼습니다. 올림픽 선수들도 증언했습니다. 알리 레이즈먼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민우를 똑바로 봤습니다. 말했습니다. 15세 때부터 당했다고. 올림픽을 준비하는 동안 당했다고. 민우가 치료라고 했다고. 자신도 믿었다고. 이제 알았다고. 치료가 아니었다고. 범죄였다고. 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맥켄지 마로니도 증언했습니다. 13세 때부터였다고 했습니다. 올림픽 훈련 내내 당했다고 했습니다. 민우를 신뢰했다고 했습니다. 최고의 의사라고 들었다고 했습니다. 배신감이라고 했습니다. 평생 치료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카일라 마로니도 증언했습니다. 조던 와이버도 증언했습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었습니다. 그들도 피해자였습니다. 부모들도 증언했습니다. 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딸을 민우에게 데려갔다고 했습니다. 진료실에 함께 있었다고 했습니다. 치료하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이상하다고 느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딸을 지키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울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민우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최고의 의사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알았다고. 괴물이었다고. 법정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민우를 평생 감옥에 넣어달라고. 156명의 진술이 끝났습니다. 판사 로즈마리 아킬리나가 말했습니다. 민우를 봤습니다. 말했습니다. 당신은 악마입니다. 의사 가운을 입은 괴물입니다. 당신이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선고했습니다. 징역 40년에서 175년. 최소 40년은 복역해야 합니다. 최대 175년입니다. 이미 60년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더해지면 사실상 평생입니다. 법정이 박수를 쳤습니다. 피해자들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2018년 2월 세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미시간주 이튼 카운티 법원이었습니다. 또 다른 성추행 혐의였습니다. 또 피해자들이 증언했습니다. 65명이 증언했습니다.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같은 범죄였습니다.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징역 40년에서 125년. 또 추가됐습니다. 총 3번의 재판. 총 300년 가까운 형량. 민우는 54세였습니다. 절대 나올 수 없었습니다. 감옥으로 갔습니다. 연방교도소였습니다. 2019년 5월 감옥에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재소자가 민우를 공격했습니다. 여러 번 때렸습니다. 민우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치료받았습니다. 교도소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공격당했습니다. 재소자들도 민우를 싫어했습니다. 아동 성범죄자를 가장 싫어했습니다. 민우는 독방으로 옮겨졌습니다. 안전을 위해서였습니다. 현재
민우는 60세가 됐습니다. 독방에 있습니다. 평생 나올 수 없습니다. 피해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올림픽 선수들은 계속 활동했습니다. 시몬 바일스는 2020년 도쿄 올림픽에 출전했습니다. 정신 건강을 우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용기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알리 레이즈먼은 성추행 피해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을 합니다. 다른 피해자들을 돕습니다. 맥켄지 마로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피해자였지만 생존자가 됐습니다. 목소리를 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줬습니다. 미국 체조협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비난받았습니다. 30년 동안 몰랐냐고. 신고가 있었는데 왜 막지 못했냐고. 협회 임원들이 사퇴했습니다. 조직이 개편됐습니다. 수백 명의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협회와 미시간 주립대학교를 고소했습니다. 합의금이 지급됐습니다. 5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한화 6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돈으로 보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정받았습니다. 미시간 주립대학교도 비난받았습니다. 여러 번 신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민우를 믿었습니다. 학교 총장이 사퇴했습니다. 관련자들이 기소됐습니다.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성추행 신고를 더 철저히 조사하게 됐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사회를 바꿨습니다. 스포츠계의 성추행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의사라는 권위, 코치라는 권위, 그것이 얼마나 악용될 수 있는지 알게 됐습니다. 안전한 스포츠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미성년자 선수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의무 신고 제도가 생겼습니다. 부모 교육도 강화됐습니다. 어떤 치료가 정상인지 알려줍니다. 의심스러우면 다른 의사에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30년이 걸렸습니다. 500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민우가 교묘했습니다. 권위를 이용했습니다. 올림픽 팀 닥터였습니다.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어렸습니다. 이상한지 몰랐습니다. 의사가 하는 일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들도 몰랐습니다. 옆에 있었는데도 몰랐습니다. 의학 지식이 없었습니다. 의사를 믿었습니다. 신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민우의 설명을 믿었습니다. 시스템이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들이 용기를 냈습니다. 목소리를 냈습니다.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조사했습니다. 정의가 실현됐습니다. 늦었지만 왔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레리 나세르의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했습니다. 1990년부터 2016년까지 30년 동안 500명 이상을 성추행했습니다. 올림픽 팀 닥터였습니다. 치료라고 속였습니다. 2018년 재판에서 징역 175년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용기를 냈습니다. 생존자가 됐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